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금 상황이 전한길 씨 얘기 나오고 윤호개인 얘기 세력이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한 약간 강한 반대 작용 이런 걸로도 좀 읽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8월 22일에 전당대회가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전한길 씨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전한길 씨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70만 이상의 당원들이 다 전한길 씨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과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대표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지금 그 구도상 탄핵에 찬성했던과 반대했던 사람 이렇게 나뉘잖아요. 최고위원 선거도 그렇게 나뉩니다. 근데 지금 기존의 정치적 중량감 때문에 당대표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 가운데 당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봐요. 뭐 가장 유력한 후보가 지금 김문수 후보 아니겠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도 사실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에는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진일보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장동혁 의원이 더 세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장동혁 의원은 본인의 그 표를 받을 수 있는 근거지가 그쪽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한길 씨 유튜브에도 나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8월 20일 이후에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 그 권리 뭐 이런 거는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 특히 최고위원 선거는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최고위원 선거에서 5명을 뽑게 되거든요. 네. 이 가운데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 3사람 될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근식, 양향자, 우재준 이런 분들은 탄핵에 찬성했던 분이거든요. 그 나머지 2분을 제가 뭐 그 예상해 본다면 신동욱, 김재원. 근데 김재원 이 후보도 탄핵과 관련해서는 뭐 반대했었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좀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 선거의 구성 이걸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8월 22일 이후에는 지금이 우리 당의 최악이지 8월 20일 이후엔 정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좋아질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아니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겠죠. 지금보다는 지금보다 저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지금보다 나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면 이제 5명 후보 중에 이제 본 경선에는 4명이 진출하잖아요. 이제 1명이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압축하는 예비 경선이 지금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분위기는 물론 이제 구도는 찬탄 대 반탄 구도긴 한데 이제 예비 경선 앞두고는 굉장히 내가 대여 추쟁을 잘할 거야. 내가 대여 추쟁의 적임자야 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들을 좀 내놓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저 민주당이 정청래 당대표가 되면서 벌써 내란과의 전쟁 중이고 내란을 옹호한 국민의힘과는 협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작용 반작용에 따른 그 반작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굉장히 소수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야당으로서의 분명한 선명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당내 요구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국정에 대한 그립 세게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범여권이 지금 180석 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는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서부터 당장 입법하는 것들이 본인들이 얘기하고 또 본인들은 이제 개혁이라고 얘기하지만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여기와 관련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야당으로서 할 얘기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캠페인으로 내거는 건 일견 당연해 보입니다. 네, 뭐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구성이 좀 돼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뭐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김문수, 장동혁 2분인데 김문수 후보는 그럼 탄핵에 대해서는 잘못됐냐라고 물어보면은 탄핵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한 이게 약간 오락가락 하는데 뭐 이런 스탠스잖아요. 계속 좀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당이 어떻게 좀 앞으로 이 스탠스를 정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가 그나마 좀 유리한데 거기는 더 센 맛이고 최고위원들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최고위원들도 지금 주옥 같거든요. 정말로. 물론 꽤 많이 컷오프를 했더라고요. 여러분은 컷오프를 했는데 김재원 의원은 어쨌든 최고위원 4선을 하실 것 같고 그분은 계속 그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단골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지도부가 3번 있었는데 국민의 윤석열 정부 때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대표 시절에 다 당선돼 출마해서 다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김재원의 상수로 봐야 되는데 뭐 수석 최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동국 의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보면 이거 좀 아직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 이 지도 체제가 어떻게 갈지. 근데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수사와 이런 걸로 지금 옥죄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더 합리적인 안들이 나오고 뭔가 당내 개혁이 되고 이러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더 센 대여투쟁 이렇게 지금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결국은 지방선거 때 성적표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5명 중에서는 누가 5등을 해서 나갈까요? 어떻게 5등이요? 그러니까 4명으로 줄이잖아요. 지금 지금 예비경선 당대표에서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그 무게감 또 인지도 이런 면에서는 주진우 후보가 좀 불리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1차 예비 경선에서는 50대 50이거든요. 민심 50, 당심 50.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6선이지만 당에서는 별로 이렇게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심에서는 지지를 많이 받는데 거기도 또 역선택이 작동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진우 후보가 만약에 4강에 올라간다면 이건 그 굉장히 큰 정치적 성과로 주진우 의원에게는 기록될 것 같아요. 뭐 현실적으로는 좀 주진우 의원이 어렵다고 봅니다. 일약이다. 네. 이렇게 보면은 구도는 아까는 근데 사실은 이제 당대표 후보 중에서는 반탄이 유리하고 그러면 네. 최고위원은 그럼 찬탄이 좀 그래도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는 최고위원이 거예요? 5명으로 구성되는데 5명의 구성 면면을 보면 지금 후보 전체로는 그 탄핵 반대 세력의 후보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 후보들의 표는 좀 나뉠 거 아니에요. 지금 굳이 나누자면 한 7명 대 3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표가 전체적으로 탄핵 반대에서는 나뉘고 탄핵 찬성 쪽에서는 몇몇 사람에게 집중이 되면 한 2명 정도는 그래도 탄핵 찬성했던 사람이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청년 최고도 우재준 의원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지도부가 구성되면 지금으로서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리한 거고요. 나머지 5명의 최고위원들의 그 구성이 일방적으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로 구성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8월 20일 이후에 우리 당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라고 제가 기대하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사실. 왜냐하면 강성 지지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더 센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선거 과정에선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제 정말 방향성을 못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법, 상법 개정안 등 이제 쟁점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상정되면 송원석 원내대표부터 필리버스터 시작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밝혔어요. 지금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모르겠어요. 이거 원래 이제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KBS, MBC, EBS 이게 법이 다 따로 그렇죠. 있으니까 네. 해야 되는 거고 지난번에 방송 4법을 했을 때 5박 6일이 걸렸어요. 이게 필리버스터하고 통과시키고 하나씩 이렇게 살라미 전술을 하느라고. 싹싹 하나씩.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회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방송법이 아니라 단일한 법안인 노란봉투법을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전략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국민의힘이 반대는 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좀 더 좀 세게 이제 쏘면서 재개까지 가담을 하면서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그냥 방송 3법 중에 하나 올리고 그리고 회계 바꿔서 또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일반적인 관측은 노란봉투법이 먼저 올라가지 않냐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민주당에서는 이게 상정 순서 자체도 이제 그 전략이니까 이제 말을 아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노란봉투법이 먼저 올라갈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인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노란봉투법 왜 빨리 통과 안 시키고 있냐. 노조법 2, 3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환노위에서 부랴부랴 막 움직여갖고 다음 날 밤이든가요. 환노위 상임위 통과시키고 법사위 통과하고 뭐 했었던 결과를 보면 노란봉투법을 먼저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필리버스터라는 것도 계속해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그 소수 야당이라는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의회 운영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세제 개편안 이제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11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청래 뭐 대표가 빠른 시간 내에 입장 정리해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흐름은? 뭐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 그 기준을 지금 10억에서 50억으로 올리는 거 이게 아니 50억에서 10억으로 네. 이제 내리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그 예전에 징성준 전 정책위의장도 그렇고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실장도 그렇고 이거 바꾼다고 해서 주식 활성화가 더 됐거나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이거를 그 기준을 완화했다고 해서 기준을 그러면은 그 전에는 막 100억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렇죠, 네. 100억이었다가 50억이었다가 25억 됐다가 뭐 10억까지 내려오고 막 이랬다가 뭐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증시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미치진 않는데 그냥 기본적인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부자 되기 어려운데 주식으로라도 코인으로라도 꿈을 꿔보고 싶은데 왜 여기에 계속 과세를 하느냐라는 이건데 글쎄요 뭐 이게 저는 핵심적인 건지 아니라서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를 하면은 조금 일단 철수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좀 종합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세수가 너무 부족하니 옛날 거 원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재명 정부의 어떤 이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이 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부동산 세금도 조금 세금은 안 건드리고 했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저는 가는 거는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정쩡하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해외처럼 보유세를 좀 더 강화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그리고 뭐 양도소득세는 좀 더 낮추고 이런 식으로 가서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법까지 해서 좀 같이 좀 건드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 변수가 될 거는 국정 운영에 결국 증세 여부가 될 겁니다. 지금 세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책은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돈 찍어내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세가 없이 과연 어떻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답 없거든요. 과거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얘기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완전히 갈라섰잖아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나.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우리가 보기엔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민생지원금이든 앞으로 뭐 지역화폐를 하든 이런 식과의 지출을 정부 지출을 많이 늘릴 텐데 돈 어디서 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증세할 수밖에 없는데 그 증세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 개개인이 과연 증세에 찬성해 주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세금 더 받아가겠다는데 저 그 일환이라고 보는데 결국엔 이 그 양도세 부과 대상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린다는 거 뭐 11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이슈들을 사실 우리 당이 많이 발굴해 갖고 우리가 그 소수지만 그 국회의원 수는 적지만 민심이 받쳐주는 게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발굴해 갖고 그걸 정부 여당이든 민주당을 공격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지난해 있었던 금융투자세 있잖아요. 금융투자세도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그거 도입해야 된다고 계속 했지만 결국에는 대선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야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하고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금융투자세 도입 안 됐는데 지금도 전 마찬가지 과정을 갈 거로 봐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당장 정책위 의장에서 자리에서 물러났잖아요.